자, 문학 강의 첫 번째. 자, 소설을 읽을 때는 어쨌든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차이점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은 어쨌든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내용 파악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분석이고 보시고 하는 거지,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앞에 부분 읽었고 뒤에 부분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앞에 부분이 생각이 안 나면 그거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지문을 읽고 나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이 소설 혹은 시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나 없었나 생각하고, 항상 그거를 중점적으로 지금은 내용 파악을 중점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소설 볼게요. 자, 소설은 일단 보통 이제 앞부분 이렇게 줄거리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황멍근은 자,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외지 출신 민씨는 마을 사람이 아니네. 거기서 생각을 달리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망근은 토끼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대요. 자, 지금 이 네 개의 지금 부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내용 파악을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가나. 귀신이만 썩 물러가고 토끼만 착 엎드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망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냄새를 풍기며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여기는 황망근이 얘기한 거네. 황망근이 얘기했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뭔가 강조를 하고 싶었는지 3번이나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안 보내주려는 거죠, 황망근이를. 여기는 토끼. 황망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곤두섰다. 뭔가 긴장되는 상황이죠, 황망근이는. 그래도 있는 힘을 당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근데 황망근은 저항을 한 거지,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망근의 팔이 토끼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자, 토끼가 어떻게 생겼어? 자, 우리가 이제 내용 파악하는데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파악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글보다는 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있고, 그 다음에 황망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그래서 토끼한테 손을 이렇게 내민 거죠. 손을 내밀었어. 황망근이 손이 이렇게 내밀었더니 얘가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황망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그래서 기억. 자, 지금 뭔가 소설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는 부분이 살짝 있고, 뭔가 기억이 있으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팔이 쑥 들어가는데, 이제 황망근이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 힘을 썼다. 그래서 황망근이는 지금 붙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있고, 나무가 있으면 다른 한쪽의 팔로 이렇게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걸 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황망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리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어들여오지 않는 황망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몸을 떨면서 뒷발로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얘는 토끼는 이제 황씨를 끌어들여 가려고 하는 거고, 황망근이는 지금 이거를 저항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에 밝아오기 시작했다. 자, 동쪽 하늘은 에서 밝아온다라는 얘기는 해가 이제 선라이징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산을 그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자 토끼는 황망근하에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이것도 약간 계속 뭔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황망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여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 기다. 네 가죽을 빗기어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서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끼있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스가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팔을 빼겠는가? 그래서 토끼는 다급해졌고요. 황망근이는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 토끼를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 전엔 니까이 거는 못 간다라고 말했다. 소원 3가지 뭔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지. 토끼가 이전에는 약간 그 위험이 있었는데 토끼의 위험은 줄어들고 황망근이의 그 기세가 조금 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토끼가 물어봤어. 내 소원이 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팥죽 할머니 같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그래서 팥죽 할머니란, 자, 또 가로가 있네요.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군지 어째서 오래 사는지 민씨는 모른다. 지금 민씨의 생각을 약간 뭔가 대변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내용 파악을 하시고, 자, 다음 토끼는 마을에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마을은 서쪽에 있고요. 일단 몸을 소소에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자,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토끼가 황망근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겠죠. 그래서 황망근의 요청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송편을 3번 먹으면 송편을 3번 먹는다. 이 말은 해가 3번 지난다는 소리겠지. 송편을 뭐 한 번에 3개 먹는다 그런 뜻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은 무엇이냐? 똑똑거비 같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스가.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무섭게 부풀더니 황망근의 얼굴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망근은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떠보니, 자,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었고, 황망근이는 주변에 토끼털이 무수히, 이제 주변 상황이죠,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망근은 제대로 숨쉴 겨를이 없이 집에 갔다. 자, 그러면 이제 토끼는 다시 토끼를 살짝 그려보면 토끼는 사라졌고요. 지금 황씨 주변에는 지금 토끼 털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토끼가 사라진 다음에 이 황망근이는 빨리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자, 동네 곳곳에 닭들이 회태에 소리치고 있었다. 이제 아침이 된 거지. 닭들이 운다는 소리는. 밖에서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올 그의 어머니가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장이 배지처럼 변해 있었다. 뭔가 변화가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어머니가. 자, 거기서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있었다. 쓰러져 버렸다. 근데 칵 하고는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허망한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맞아 어머니는 눈을 떴다. 어머니가 지금 다시 괜찮아진 거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있는 거고. 자, 니 와 이제 왔노? 할머니가 얘기한 거고, 밤새도록 토끼 귀신하고 씨름하다 왔다. 니는 개였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했던 역에 닭이 울기를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맥힐 것 같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이래 니 오기를 기다리고 니 문디 같은 자식아 밥만 놓고 물은 안 떠났냐. 여기까지 이만큼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황망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지금 급박하게 집으로 왔지만 이제 괜찮아진 상태인 거고,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워 물을 들어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그날 우물가에는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 됐고 존내 초청되어서 이비아트로 이야기를 얘기했다. 송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 세월은 뒤에 토끼의 말대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황망근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건 중요한 거죠. 앞에서 줄거리에서 황망근을 바보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뭔가 실제로 기이한 체험을 믿지 않았겠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일어나니까 눈이 달라진 거고, 황망근이를 다시 바보로 안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자, 기역과 니은의 서술 효과로 기역과 니은이 뭔지 일단 알아야겠지. 그래서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기역은 황망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색깔을 살짝 표시해주면, 황망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이게 기역이고, 다음 니은은 팥죽 할머니랑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할머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군지 어째서 오래 살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조금 보면, 자, 기역을 통해 민씨가 황망근의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자, 얘기했지. 황망근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라고 했고, 요거가 맞네요. 자, 니은을 통해 황망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적 서술자의 서술 대상이다. 지금 이게 민씨에 대해서 뭔가 지금 서술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기역과 니은을 삭제하면 황망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이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대결 과정을 설명하는 건가? 전혀 아니죠. 다음에 기역과 니은, 황망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더 몰입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야. 더 몰입하려면 그 대결 과정 그 자체를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몰입은 더더욱 아니겠고, 기역과 니은을 통해 황망근이 민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지금 다시 서술되는 건가? 서술이 아니라 뭔가 그냥 약간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전해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된다. 다시 서술돼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봅시다. 기역에서 이를 예약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게 A부터 E까지 뭔지 다시 확인을 하면서 가야겠죠. 자, A는 여기서 죽는다.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황망근이랑 토끼랑 싸우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죠? 여기. 그래서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 맞고, 그 다음에 B,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 자, 복귀해야 할 일상적 공간, 그죠? 일상적 공간이 그 다음에 C, 주변에는 토끼털이, 그래서 지금 이 싸우는 그 공간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흔적,
토끼 털이 남아있으니까 흔적이 남아있는 거겠지. 지난번 체험에 흔적이 남아있다. 다음 D. D는 어딨나 보면 여기 마당으로 뛰어갔지만 마당. 이 마당은 뭔가 갑자기 왜 급하게 뛰어갔어? 불안하니까 뛰어갔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우물을 보면 어머니 요청을 동네 사람들한테 전하러? 이건 전하러 간 게 아니지. 이제 어머니의 요청은 자기가 물들어 간 거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러 간 공간이니까 지금 전혀 맞지 않아요.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봅시다. 36번. A와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A와 B를 다시 한번 보면 A는 요 내용이죠. 그래서 기이한 내용을 얘기했다. 우물가로 초청이 돼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 A에서는 안 믿었겠지만 B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A를 보면 A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여러 차례 왜 들어 흥미가 안 나는데? 이건 틀린 말이고. 다음 A.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전혀 아니죠. 똑같은 내용 계속 얘기하겠지. 다음 3번 B.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 말에 따라 새로운 등장인물이 일단 나왔나? B에서 전혀 없었고, 여기서 말을 처음 전한 존재는 황씨죠. 황씨가 말을 처음 전했는데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다? 이거는 틀린 말이겠죠. 자, 4번. B의 말은 A의 이야기의 일부로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맞죠.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다음 5번. B는 A의 이야기가 3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공동체의 확신이 어디 있었죠? 자, 우리 황씨를 느끼는 마을 사람들의 그 감성은 바보였어요. 처음에 줄거리에서. 왜 확신이 나오지? 공동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보기 문제 잘 읽어야 되고, 이 보기 내용을 잘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가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민담적 특징이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를 사용하여, 그리고 구성진, 입담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드러난다. 오케이, 이런 걸 담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1번.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 그죠? 비현실적인 얘기지. 토끼랑 왜 싸워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고. 2번.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 그죠? 반복한 것은 주술적 특성이 있다고 보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맞는 말이고. 3번. 니는 인자 죽었다라는 바람을 위협한 것은 의외의 결과가 나와 토끼가 들어주기로. 그죠? 의외죠. 의외. 지금 처음에는 상황이 황만근이가 쫄았지만 이제 해가 뜨면서 그 주도권이 넘어갔죠. 황만근이한테. 그 다음에 4번. 바보 자스가라고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다. 그죠? 변한 거지. 변했으니까 바보 자식이라고 얘기하겠지. 오케이, 맞고.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 자, 덩어리를 토해냈어. 자, 지금 덩어리가 목에 껴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인데 토해낸 게 이제 복수다?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다. 자,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풀 때 항상 내용 파악이 일단 되셔야 됩니다. 내용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답을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